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들을 잡거나 사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지금까지 4만 마리가 넘게 사살이 됐는데 야생 멧돼지를 어떻게 사살할지 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카메라에도 포착이 됐는데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깊은 산 속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 트랩에 걸렸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발견한 포획단원이 커다란 흉기와 돌로 살아있는 멧돼지를 내리칩니다. 고통스럽게 울던 멧돼지는 2분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퇴치 대상이 돼지지만은 너무 잔인하고 고통을 좀 죽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끔찍하죠.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의 주된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강원도에서만 지난 2019년 이후 4만 1,000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지자체에 고용된 포획단원이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면 환경부와 강원도가 한 마리당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엽사들에 의해 총기로 포획됐지만 산채로 포획 도구에 잡힌 경우 아무렇게나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살된 야생 멧돼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사살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죽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체수 조절이 하는 게 제 목적이죠. 아프리카 열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도 개체수 조절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낫이라든지 칼 같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을 죽이게 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에 해당되고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방 강화를 통해 사살을 최소화하고 사살을 하더라도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횡성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예산 수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왜 행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냐는 업체의 문의 전화 때문에 꼬리가 밟혔는데 빼돌린 돈은 주로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사무소에서 회계 업무 담당자인 8급 공무원 A씨. A씨가 직접 관리하던 공금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인출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입니다. 2달이 넘도록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자 지난 10월부터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 100만 원으로 시작한 인출액은 1,000만 원대로 늘었고 인출 횟수도 급증했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확인된 것만 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 계획을 올리고 상급자인 총무팀장과 면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스로 대금 결제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한 업체가 면사무소에 문의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회계 사고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총체적인 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감사원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A씨를 도왔거나 횡령한 공금을 나눠 가진 공모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로 주식과 선물 옵션 등 투자금으로 썼다가 메꾸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횡성군은 관련 감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택시 통합콜 서비스의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법인 택시 회사들은 통합콜에 불참했고 주문진 지역의 개인 택시들까지 기존 콜 서비스 체제를 유지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개인 택시 지부 건물 앞에 주문진 지역
개인 택시기사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콜 서비스에 반발하며 택시 운행마저 중단했습니다. 주문진 지역은 강릉시 전체의 개인 택시 콜 서비스와 분리돼 별도 콜 서비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콜을 도입하면서 개인 택시 지부가 현행 콜 서비스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간 저희가 지켜온 번호고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운영해온 번호입니다. 번호도 주기로 하고 주문진은 분리 배차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주문진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주문진 개인 택시 기사들은 20년 동안 자리 잡은 콜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건 밥그릇을 뺏는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콜도 지금 잘 모르는 할머니들인데, 노인네들인데 그걸 또 갖다 쓸래 저 콜을 또 갖다 또 해놔봐요. 그 할머니들은 하나도 몰라요. 강릉 지역 개인 택시들은 콜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카카오콜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 통합 서비스 설렘콜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지부 측은 카카오콜 탈퇴를 요구했고 택시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콜 분리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렘콜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000콜에서 시작해서 지금 11,000콜까지 나왔으니까 성공률 한 50% 됩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통합 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법인 택시 회사가 불참한 데다 카카오콜의 병행 운영 문제와 외곽 지역 개인 택시의 분리 요청까지 겹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자동차세나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갑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잠시 주춤했던 단속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춘천과 홍천, 인제군 지방세 징수 공무원들이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방에 달린 2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찍으면 체납 여부가 곧바로 표기됩니다. 주정차 차량이 늘어선 이면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체납 차량을 알리는 경보 소리가 울립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차 안에서 바로 체납 차량 번호를 검색해 체납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모두 4건의 체납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회수합니다. 곧이어 적발된 또 다른 차량은 서울시 등록 차량으로 146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전국 시군이 협약을 맺어 타 시도에서 체납한 차량도 차량 등록지에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수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통해 체납금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차를 몰고 다니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하신 분들은 언제든 영치가 되실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시 체납 대상 차량은 3천여 대로 체납액은 모두 13억 5천만 원. 춘천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은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지만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 경계 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6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강원 동해안 36곳 36.37km의 철책 철거 사업이 지난달 기준 18km 정도가 제거돼 5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양양 광진 해변 등 일부 구간의 철책 철거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쯤 철거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우려로 공사 지연이 예상됐던 춘천 속초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8월과 9월 2차례나 불어됐던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공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이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국가철도공단은 단간지주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과의 거리를 최대 26피터까지 넓히도록 보완했습니다. 춘천 근화동 단간지주는 춘천역과 인접해 있어 문화재청은 노선이 통과할 경우 진동 등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현상 변경 허가를 불허해 왔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0억 원을 농업인 7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0.1에서 0.5헥타르 이하 농지를 농작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0.5헥타르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을 줄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하천수와 지하수가 농업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모두 3차례 34개 지점에서 농업용 하천수를 20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습니다. 수질 조사 결과 하천수 조사 지점의 총 유기탄소는 1리터에 평균 1.4mg으로 적정 기준치인 6mg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하수도 카드뮴과 비소, 납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산도와 염소도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을 현재 2본부 59명에서 1본부 3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강원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자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춘천시는 민선 7기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이 64%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25개 읍면동 가운데 16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 등을 거쳐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터에 추진되는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의 규모가 일부 축소됩니다. 원주시는 과학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탈락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7,800제곱미터에서 7,000제곱미터로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를 줄인 만큼 예비비를 늘려 전체 사업비는 491억 원을 유지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 500억 원에 육박한다는 행안부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수정된 사업 계획은 다음 달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협의가 완료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해외 유명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원주 지역 의료기기 업체 14곳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전년 대비 4배가량 많은 84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홍콩 미용 박람회에서도 전년 대비 2배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리는 등 세계 시장에서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해시 상공회의소와 동해시 번영회 등 동해 지역 6개 단체장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보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동해시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동해시에 북평 제2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인근에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동해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어 확장성 측면에서 뛰어난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해항과 동해신항이 위치하고 있고 KTX 동해역, 동해중부선 등 유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춰 기술 인력 수급이 용이한 최적의 사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산 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어제 관계 공무원과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테마파크는 올림픽 시상대 모양을 닮은 평창 평화센터와 기념광장, 화합의 마당 등을 조성해 체험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